자, 오늘 시간은 채권형 주식 점검. 그래서 분기별 이자를 주듯이 배당을 주는 주식, 이런 주식을 이제 채권형 주식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결산 배당을 하는 주식은 제외하고 분기 배당을 주는 주식만으로 해서 한번 점검하는 체크하는 시간이고, 요즘같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안정적인 배당주가 인기라는 이런 뉴스도 있었고, 또 이 5일에 미국장이 급락을 할 때 유틸리티, 또 필수 소비재, 그리고 리츠주 요 정도만이 어느 하락장에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이제 이런 종목이었고, 우리나라의 이 리츠주는 이제 연평균 약 25% 정도 이런 성장을 보이는 종목이고, 또 배당 평균은 이제 5% 이상을 되는, 그래서 미국의 리츠주에 비해서 약 2에서 4% 정도의 높은 배당을 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리츠주고, 또 이 리츠주 외에 이제 유통, 또 시멘트 쪽, 그리고 금융주 중에 몇 개 종목을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건 물론 이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뉴스를 대하는, 어떤 정보를 대하는, 그거는 이제 각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채널에서 생각하는 이런 뉴스, 거기에 대한 그 결론은 시장에서 있는 모든 뉴스는 무시하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본 것, 또 계산하고 직접 들은 것만을 믿고 투자하자. 그래서 자신이 과연 확인을 한 것인지, 남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는 건지, 누가 좋다는 소리만 듣고, 또 옆 사람이 누가 주변에 누구의 고급 정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만 듣고 투자하는 건 아닌지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의 먹이사슬 이렇게 한번 간단히 이제 개인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본 게 이 먹이사슬이고, 최하단에 있는 우리 주린이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개인, 왕개미, 슈퍼개미, 큰손, 대주주들이 이제 이런 큰 손들에 있는 그 다음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연기금, 투신, 은행, 금융투자, 그리고 이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는 또 손실을 보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기관 정도, 그리고 최상단에 이제 외국인이 위치한 이런 사슬로 한번 표현을 해봤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정보를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각자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먼저 뉴스나 기업의 보고서, 애널들의 보고서라든가 증권가의 찌라시라든가 어떤 소문, 이런 것이 대중에 노출되는 이런 정보가 진정 가치가 있는 정보일까를 한번 각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정보가 대중의 대다수에게 노출되는 이런 정보가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 이런 정보는 대부분 이제 후행성인 정보가 대다수고, 무슨 이유로 떨어진 이후에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거의가 대부분이다 이런 후행성 정보가 대다수고, 선행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맞으면 잘한 거고 틀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런 수준의 정보가 대다수고, 물론 증권가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예상 매출이 얼마인데 어떻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어닝 쇼크다,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한심한 이런 수준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코스톨라니는 이런 정보와 반대로 매매를 하신 분이 코스톨라니고, 그리고 이 고급 정보라는 것이 과연 대중에 노출되는 정보가 고급 정보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고급 정보라는 것은 극소수만이 알고 있고 극히 일부의 내부자들만이 아는 이런 은밀한 정보가 고급 정보이지, 대중에 노출된 거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고급 정보라고 얘기해주면 그런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고급 정보가 내 귀에까지 도달할 리가 절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증권 전문가가 나와서 홍보하는 주식이 좀 상승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내리꽂거나 이런 게 왜 그런지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증권인이 과연
자신들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이 두 개를 따졌을 때 어디에 더 비중을 많이 두면서 얘기할 건지. 이 증권인이라는 거는 잦은 매매를 유도를 하고 또 잦은 이런 매매로 통한 그 수익을 가지고 이 운영되는 게 이런 증권이기 때문에 과연 개인들의 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해주는 건지를 한번 각자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호재 뉴스에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를 하지만 개인은 매수하는 이런 형태를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예로 한번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21년도 1월달 1월 11일 날 최고가인 96,800원에 급등한 다음 이 뉴스들을 보면 각종 매체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메모리 이거의 초호황이다, 최대 실적이다, 최대 매출이다,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10만 전자를 부르짖었지만, 그래서 이 순진한 주린이들이 이 그런 모습과 뉴스를 보고 이 집중 매수했던 종목이 삼성전자였고, 22년 현재의 모습은 71,500원대의 7만 전자에 와 있는 현재의 모습이고, 그리고 뉴스에서는 연일 호재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마냥 횡보 내지는 하락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호재 뉴스에 외인이나 기관은 대규모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자 뉴스를 보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관련 뉴스만 네이버에 한번 대략 쳐보면 일평균 한 50개 정도의 뉴스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고, 그 중에 이제 오늘 메인에 들어가 있는 뉴스를 잠깐 살펴보면, 메모리 겨울이 가고 움츠렸던 삼성전자 8만 전자 뚫고 오를까, 이런 뉴스, 또 가격 하락 끝 오를 일만 남았다, 메모리 반도체 봄 오나, 이런 삼성에 관한 이런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런 뉴스와 내가 생각하는 또 정보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이제 이런 오른다는 그런 뉴스에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그 대중에 많이 노출된 정보는 거의 무시를 하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어떤 차트의 모습, 또 외국이나 기관들이 어떤 매수 형태를 보이는지 직접 본 것을 믿지, 이런 거를 믿고 투자, 각자 이 정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오늘의 주제인 채권형 주식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 먼저 선박 임대의 바다로 싣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리츠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의 아이마켓, 시멘트의 쌍용 CNE, 그리고 화학의 KPX나 금융의 신한지주. 그래서 이들 종목은 배당 수익률이 이제 5% 이상이 나오고, 결산 배당을 주는 종목은 제외한 상태에서 월 배당을 주는, 그러니까 매월 배당을 주는 바다로 싣고, 얘는 약 1개월마다 28.4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배당을 주는 종목이 바다로고, 시가총액은 470억대로 가장 낮은 중에 가장 낮고, 또 두 번째 이제 오늘 보면 그 상승률이 좋았던 포람코 에너지, 이쪽이 이제 2%대 상승을 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1월 해서 이렇게 배당을 주는 종목이고, 배당 수익률은 현재 주가로 했을 때 7%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이마켓, 쌍용,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매 분기 배당을 주는, 그래서 3, 6, 9, 12 이렇게 배당을 주는 종목이 아이마켓이나 쌍용 이런 주식이고, 그리고 이 리츠주 외에 이제 이런 고배당주는 이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은 기업으로서 보면 어떤 성장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경우가 이런 기업들이고, 대다수 성장하는 기업들은 배당률이 낮기 때문에 성장주를 찾을 때는 이런 배당 수익이 높은 종목에 비해서는 성장주들은 배당을 아예 없거나 또는 아주 극소수의 아주 적은 배당률을 주는 종목들이 성장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필히 이제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들의 종목의 퍼나 PBR은 이제 의미가 없고, 어떤 배당 수익률이
증가를 앞으로 할 것인지, 이 상태를 유지를 할 것인지, 그런 데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종목들이 요 아래에 있는 이런 종목이고, 예, 그 중에서 이제 리츠나 이런 주식은 임대료의 수입을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 임대가 계속 유지될 건지, 또 경기가 침체되면서 또 공실이라든가 임대료가 깎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건지를 그런 것들은 각자 이제 파악을 해서 만약에 투자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런 위치주고, 이들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면 바다로 같은 경우 거래량은 약 2만 주가 안 되는 이런 적은 거래량으로 대부분 이런 고배당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외면을 받고 있는 이런 거래량 수준을 보이는 종목이라는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2월부터 상승률로는 이제 이런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이 전 고점을 이제 어느 정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지만, 이런 종목이 또 떨어질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또 하락률도 보이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격대가 이 3,200원 나이를 넘어서면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이제 올라갈수록 배당률이 떨어지고, 떨어질수록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는 이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지지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코람코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1월달 작년 1월부터 이런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고, 현재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률을 좀 유지하고, 이 6,200원대에서는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했던 코람코. 이 아이마켓은 14,000원대가 상당히 강력한 이 저항선대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시도해서 무너진 가격대가 대략 이제 14,000원대. 그래서 이 가격대에 오면 반드시 이제 어느 정도는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지금 9,500원대에서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만원 선을 지금은 만원에 바짝 이제 바로 위에 위치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만원 선을 깬다면 또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지지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이 KPX 케미칼은 4월달, 작년 4월달 이후에 지금 뭐 수개월째 나락으로 떨어졌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 5만원 바로 밑선에서 반등을 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밑꼬리를 계속 달면서 버텨주고 있는 이런 종목이 이제 KPX. 신한기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주고, 요즘 이 전쟁 공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좋은 흐름을 한번 보여줬지만, 결국에 이제 이 전에 있던 43,000원대에 못 미치는 41,000원대에서 다시 이제 꼬꾸라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는 금리와 관련돼서 움직임이 이제 강한 종목이고, 금리의 흐름을 좀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종목.